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대장주엔 꼬리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장주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삼성 에피스홀딩스 두 분 다 대장주로 들고 오셨고요. 꼬리주 노타와 스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허반서 파트너,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 야, 이거 바이오 전성시대가 있었다면 이 종목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21바 속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차트 화면을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어제 말씀드렸으니까요.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1분봉 차트로 넣어놓고 트렌드 마크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1분봉 차트에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혹은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어제의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장 출발합니다. 출발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린 이후에 오늘 강한 상승 흐름들 24%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결국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요즘에는 뜨거운 종목들이 조금 더 뜨겁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 ABL 바이오, G2G 바이오, D&D 파마텍 등의 흐름들을 본다면 결국 올라간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CDMO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나누어 갖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의 무언가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다. 에피스홀딩스가 없다면 큰 종목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차트로 일봉 차트로 한번 추세선 긋기를 한번 해보면요. 네. 어떤 느낌이 나오느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긴 차트를 열어놓고서 아주 최하단에서부터 추세를 그었으면 이런 느낌들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할 직전의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면 이런 느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121선을 지지하는 흐름들, 60일선까지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0일선의 지지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놓을 수 있다. 이 차트 안에서 추세선을 그대로 위로 올려본다면 그 다음 자리는 175만 원 언저리까지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종목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볼 포트 중에 하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충분한 위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 자, 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 이야기하면서 목표가도 설정해 주셨는데 그것도 도달해버렸잖아요. 오늘도 맛있게 드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자, 오늘 대장이었어 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걸까요?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무조건 관심을 또 가져봐야겠다 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정말 포트에 담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종목 또한 어제 인사이트에 소개를 드리면서 실제로 제 포트주에 편입을 했다가 인사이트로 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포트 관심보다는 저는 제 할 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체도 있고 뭐 공급망도 있고 성장성도 높고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에 대한 매력도의 부메랑 기법까지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을 좀 짚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목표가를 설정할 수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에 맞게끔 트레이딩을 또 공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장 오전장 되게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8시 반부터 10시까지 일당백 참여해보시는 것도 너무나도 즐거울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경쟁하는 바이오 시밀러 수출 기업입니다. 임상 오리무 중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만 기다리고 있는 기대감에 오르내리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실적 모멘텀이 가장 먼저 가시화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가지고 있다. 또 하나 바이오 리오프닝이 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시밀러 중심 수출 기업입니다. 또한 지금 시장에서 또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매력도 품절 스토리 또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 살펴봤고요. 꼬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의 노타라는 종목. 자, 오늘 뭐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어제 해줬고 물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조정폭이 좀 깊었는데
꼬리를 잡고 반등 흐름도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노타, 꼬리주로 들고 오신 만큼 내일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제 꼬리주로 가지고 오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 상장 당시에는 유통 주식 비중이 29.12%로 초품절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 흐름들이 잘 나타났죠. 그런데 딱 1개월 보유 예수 물량이 17.26%로 약 365만 주입니다. 이 중에 오늘 추정치로 본다면 한 120에서 130만 주 정도가 출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이 거래일 동안에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굳이 이 자리에서 급하게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약 물량이 일부 출회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우리는 매수 기회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어제 가능한 저의 모든 친절함을 동원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차트 흐름 보시면요. 일봉상으로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 수 있습니다. 최저점에서의 반등이 여기서 시작됐고요. 중기에 이곳에서 지지 후 반등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기가 막히게도 아래 꼬리의 끝자락이 바로 이 추세선 하단에 딱 걸려 있는데요. 분봉 차트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한다면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추세선 저점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우리가 보았던 모습들이 바닥에서 반등 그리고 오늘 지지점들이 추세 하단에서 맞아떨어졌다라는 모습이거든요. 이 추세 하단에서 어제 꼬리주로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고 했지. 그런데 노타는 온 디바이스 AI, 엣지 AI를 가지고서 삼성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추가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양하더라라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그 고성능 AI를 온 디바이스 AI, 자동차나 IoT나 스마트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선제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핫했던 TPU나 GPU나 AI가 구동 가능한 이런 모습들의 화두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 삼성전자와 MOU 체결을 한 이력이 있다라는 점들은 이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탄력적 반등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모습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꼬리주로 말씀을 드리고 어제는 예고편, 오늘은 실전이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 지금 채팅창 분위기가 좀 뜨겁습니다. 머리핀 잘 어울린다. 그리고 너무 이쁘시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수익도 잘 내주다 보니까 머리핀 오늘 그게 고래고기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약간 있는 것 같고. 네. 자, 일단 꼬리주로 스맥이라는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이거 잘못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건 꼬리주가 아니라 이건 초대장주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진짜 주식 일부에서 고래 사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맥, SPG, SP홀딩스, SP홀딩스, 에피스홀딩스 네. 네, 이렇게 기세가 워낙 셀 수도 대단한 없어요. 종목들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고래만 사냥하고 있다. 저희가 이긴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이 스맥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가장 때로는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흐름이 가장 안전한 흐름이 있다라는 걸 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상 초고위험 구간에서 또 공략을 했고 15% 이상 수익이 나왔고 또 오늘 추가적으로 25% 이상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오늘 4,000피의 숫자를 다시 한번 되찾아왔고 이거는 단순하게 수치 회복이 아니라 이제 다시 가도 되겠다라는 집단 심리의 동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오를 때는 이유가 없어 보이고 떨어질 때는 또 모든 게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되돌아오는 이 복귀의 흐름에서는 역시 이게 맞았다라는 확신이 남게 되는데요. 스맥과 SPG 그리고 HL, 만도, 고영 등등 이렇게 로봇의 핵심과 글로벌 설비 투자에 대해서 핵심을 받는 수혜를 받는 기계 장비 종목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에게 확신만 주었다라는 흐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테마가 아니라 로봇, 정책,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지분 스토리까지 이 네 가지가 겹쳐져 있고 SPG와 스맥 두 종목 모두 상승의 첫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제가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스맥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마지막 예산 집행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제조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전환이 내년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슈에서 중기 정책에서 장기 산업 구조 변화까지 이 세 박자가 모두 다 맞아떨어지는 구간이에요. 정책은 단발성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힘이다라는 걸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S&T홀딩스의 지분 20% 확보 노이즈까지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는 단순한 로봇 테마가 아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단기 이슈가 아니라 기업 방향성 자체를 맡기게 만드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보자. 아직 전고점을 못 넘긴 로봇들이 또 많습니다. 스맥은 로봇과 제조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네트워크 기반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와 삼성 로봇 케이펙스 확대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가장 먼저 늘어나는 라인이 바로 이 기계 제어 스마트 팩토리 인프라다. 네.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갭을 떨어뜨리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갭을 메우는 하락의 흐름, 즉 5,000원대까지 밀리는 구간이 오게 된다면 또 새로운 우리가 기회로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정해두고 본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세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 분위기가 이전의 기세조 종목들로 쏠릴 때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또한 5,000원대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 혹은 신규 매수 진입의 기회로도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다. 종종 더 들고 나오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지금 꼬리주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방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든 아래든 캔들 중에 꼬리가 좀 달리면서 더 상승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뭐 대장주도 대장주지만 꼬리주에서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가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니우 삼성 관련된 체제 공고화, 반도체 바이오 로봇. 와,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밸류체인 내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어떤 섹터를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바이오 섹터를 좀 골라주셨고요. 역시나 박지윤 파트너는 반도체로 쭉 밀고 계십니다. 자,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야기해 주셨고 박지훈 파트너는 이스페타시스를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 전에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긴 하셨지만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이어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엔 실적이 그리고 수주 잔고가 확실한 섹터에서는 하방에서 지지 흐름들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다. 조선에서도 방산에서도 원전에서도 네.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 수주 잔고가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공장에서부터 4공장까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5공장 완공으로 매출이 급성장하게 되고 6공장과 7공장에 대한 계획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되면 우리와 이런 약을 만들자. 앞으로 이렇게 짓게 되면 우리의 이 약을 만들어줘야 돼 라는 이야기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세계 1위의 CDMO 기업이다. 캐파로도 생산율로도 결국 이익률로도 세계 1위의 CDMO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그룹의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면요. 25년부터 30년까지 첫 번째로는 AI 반도체겠죠. HBM과 AI 시스템 온 칩 해서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패키징까지도 좀 나갈 것 같고요. 두 번째로가 바로 바이오, CDMO, 위탁 생산 개발과 시밀러에 대한 개발, 에피스홀딩스와의 인적 분할로 완성된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로봇 자동화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의 상용화, 서비스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삼성전자가 그리고 있는 세 가지의 계획 청사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 삼성의 지배구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홍라희 관장의 삼성물산 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준비된 그림들을 보시면요. 예전에는 결국엔 오너일거가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전자를 지분하는 그림이었는데 오너일거가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대신에 이제는 그 한가운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3% 그리고 삼성에피스홀딩스를 43% 지배함으로써 삼성의 핵심 구조가 삼성전자에서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등장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제2의 초격차라는 말 많이 쓰죠. 첫 번째 초격차는 반도체, 두 번째 초격차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오는데요.
바이오로직스 CDMO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약도 AI가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약을 생산하는 공정 속에 로봇이 투하된다면 결국엔 이익률의 마진율의 모습이 네. 이제 인간이 무언가를 할 때보다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생산도 로봇이 하고 네. 개발도 AI가 했을 때 나타나는 마진율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도 충분히 61선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는 이수페타시스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추세도 살아있고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큰 축에서 보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스토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네. 반도체, 로봇은 또 이제는 함께 봐야 되는 구조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논의부터 이재용 회장의 지분 이동 보도까지 그다음 삼성 전체의 큰 그림이 움직인다라는 신호가 시장에 확실하게 좀 들어온 모습인데요. 이럴 때는 삼성 밸류체인 안에서 실적이 보이고 또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미 글로벌에서 검증이 된 기업을 고르는 게 가장 또 중요합니다. 로봇의 토픽은 제가 아까 SPG를 설명해 드렸었고 그다음 또 반도체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를 계속해서 보자. AI가 열리면서 이 GPU, TPU, NPU의 성능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먼저 필요해지는 게 고다층 기판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 분야에서 삼성과 브로드컴 양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삼성의 HBM4 패키징 투자 확대 그리고 또 AI 서버용 기판 폭증 그리고 또 글로벌 PCB 폭증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세 가지 동시에 맞물리게 되면서 기관 수요가 가장 선명하게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지속해서 주에 한 2, 3회씩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투자하게 되면 이수페타시스는 매출이 커진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상은 정말 우리가 진입하기엔 부담스러운 구조이지만 이 또한 후에 보면 낮은 가격이다라는 거를 나중에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단기 이평선을 조정받는 구간은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로봇 토픽은 제가 여전히 SPG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로봇 KPX의 직접적인 수혜주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 삼성이 로봇 KPX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감속기와 모터입니다. SPG는 이걸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봐야 되는 기세주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SPG, 스맥 이렇게 세 종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에 대한 답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핫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또 기분 좋게 돌아온 조방원의 동시반겨 주도주 복귀했을 때 상승할 섹터 어느 쪽으로 좀 보고 있을까요?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원전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는 BHI를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한신기계를 살펴주셨네요. 자, BHI 지금 구간 어떻게 우리가 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조방원 다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답변을 드릴 때 이제 저의 숨은 저도 모르는 속내를 저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도 숨고르기 섹터 중에 대장주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시면요. 숨고르기 구간인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 61선 지지, 현재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5% 이상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다음번 목표치를 살펴볼 때는 이 구간 1차적으로는 9만 원 돌파를 한번 기다려봐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을 준비했느냐? BHI를 답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시그널 라인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오늘도 같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 흐름들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실적과 수주 잔고가 탄탄한 섹터 하면 원전과 함께 조선이 있다. 그럼 조선에서는 STX 엔진과 대한조선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 종목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 모습들을 보니까 원전이 좋고 조선이 좋고 방산이 좋고 이 순서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순서를 결정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섹터, 세 섹터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확고한 근거는 수주 잔고가 이미 꽉 차 있다. 그럼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순환매 섹터가 돌다가 이제 원전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막 시작된 섹터다. 그럼 우리가 반도체,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는 원전과 조선 쪽을 한번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BH를 한번 살펴보시되 BH는 이제 열 회수 보일러 BHI죠. BHI, 네. 원전, 화력, 수소, 터빈 모두 다 핵심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도 탄탄한 기업이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수급도 긍정적이다라는 면들을 볼 때 한번 살펴보시기에 충분하다. 차트로 목표가 한번 바라보면요. 6만 원 돌파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번외 이야기인데 가끔 한 번씩 우리 허반석 파트너가 종목을 잘못 이야기할 때마다 그 종목이 날아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 방금 BHI를 설명 잘해 주셨는데 네. I가 빠진 BH. 네. 예. 요 종목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BH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한신기계. 근데 이건 좀 의외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항상 차트상 고위험 종목을 좋아하시는데 한신기계는 약간 허반석 파트너의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쉬우실 것 같아서 차트상 고위험 구간인 보성파워텍도 같이 들고 왔습니다. 아, 고성파워텍까지 네. 덤으로 또 준비를 하셨군요. 네, 고위험, 저위험 뭐 다 완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AI가 전기를 또 미친 듯이 먹고 있고 이걸 또 감당할 수 있는 건 태양광과 풍력이 아니라 기저 전원인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은 24시간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인데요.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추고 태양광은 밤이나 뭐 흐리거나 겨울에는 출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경제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 전력이 필요한 거고 그 백업의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원전입니다. 또한 정책에서 수주로 또 수주에서 실적으로 모두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EU와 한국이 그린 텍소노미를 확정을 했는데 이 그린 텍소노미는 정부가 인정한 친환경 사업 리스트입니다. 여기에 원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전력을 대체할 실질적인 해답이 원전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건데요. 사우디와 체코 그리고 또 유럽 원전 프로젝트도 재가동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탑픽을 꼽아보자면 소형 모듈 원전 라인업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한신기계와 보성파워텍을 두 개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두 종목의 공통점은 SMR 라인업 직접 연결 그리고 또 실적 가시성 또한 증가하고 뚜렷한 종목입니다. 또한 정책과 수주, 기세까지 모두 품고 있는 3당 콤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매번 원전 랠리의 초입에서 가장 먼저 탄력 있게 불 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신기계는 SMR, 수소, 열 교환 장비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고 보선파워텍은 송배점, 전력망, 핵심 수혜 종목입니다. 역할이 다르지만 동시에 좀 탑픽이 되는 구조다. 한신기계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아직까지는 미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원전 랠리 대장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 가장 빠르게 탄력을 받는 최전방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이 갑자기 상승한다라고 하면 3,500원대부터 시정을 걸어줄 겁니다. 3,500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의미 있는 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4,000원대까지는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당연시 나와줄 수가 있고요. 보성파워텍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차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해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단기 이평선과 10선, 20선, 41선 모두 다 모여가는 수렴 구조에서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우상향 구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두 종목 함께 놓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여러 가지 학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뇌전증 학회와 혈액 학회. 자, 이렇게 되면 주목받을 수 있는 바이오 종목 어떤 게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먼저 뇌전증 학회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하고 있는 종목 별로 없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분은 SK 바이오팜을 골라주셨고요. 혈액학회 관련된 종목으로 골라주신 종목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는 오름테라퓨틱 그리고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보로노이를 선택해 주셨네요. 자, 뭐 일단 두 종목 연속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박지은 파트너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혈액암 학회
에서 보로노이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표적 치료제와 항암 파이프라인이 숨어있는 보석 같은 종목이다. 옆에 대표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좀 강조를 해주던 그렇죠. 종목입니다. 초기 임상이지만 기대값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학회 재료가 등장하게 되면 움직임이 좀 빠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흐름 또한 굉장히 좋죠. 또한 국내 저평가 종목이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큰 종목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바이오에서는 이 학회 민감도가 크고 초기 임상 기대치가 클수록 단기 모멘텀이 폭발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게 또 특징입니다. 혈액학계에서는 거의 매번 수혜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도 보로노이가 기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 설명을 했고 뇌전증 학회 타픽까지 바로 이어서 설명을 네네. 할까요? SK바이오팜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세계 최초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다른 종목들 찾아볼까 했는데 이만한 종목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장기 데이터 업데이터 또한 기대감 또한 계속해서 있는 시점이고 SK바이오팜은 학회 때마다 존재감이 좀 증명이 되는 좀 기본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노바이트 글로벌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장기 안정성과 효능까지 자료 발표가 가능한 기업은 SK바이오팜뿐이다. 그리고 또 학회 참석만으로도 프리미엄을 형성한다. 요 모멘텀을 좀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허반석 파트너도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정 이벤트를 보자면 뇌전증 연례 학술 대회가 5일부터 9일까지 애틀랜타에서 있고요. 네. 그리고 혈액학회가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다라는 부분들. 요즘에는 이제 쌤과 함께라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일정 모멘텀은 허반석 파트너의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결국엔 뇌전증 학회하면 우리나라에서는 SK 바이오팜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기대되는 SK 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의 결국엔 수출과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는 월 처방 10만 건 돌파했고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와 영국까지도 진출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 그러면 더 좋은데 어디까지 좋을까? 차트에서 우리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감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SK 바이오팜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이곳에서 이렇게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제 기준으로 보유자 영역이지 신규 진입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정 이벤트가 나왔을 때 충분히 더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이 슈팅을 이어갈 만한 재료가 과연 이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물음표를 한 가지 갖게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은 그렇게 크게 권장드리고 싶을 만한 구간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